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6월 24일 6월의 마지막 주 부산 예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월말인데요. 일단 전반부는 인기마 접전 경우가 많고 중후반부는 어느 정도 혼돈도가 있는 그런 편성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반반, 저중 고배당 골고루 나올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 8개의 경주 한번 예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지금 오랜만에 지금 10만 편성입니다. 2세 10만인데요. 지금부터가 이제 말 교체기죠. 슬슬 신마들이 들어오는데 괜찮은 신마 두 마리가 일단 눈에 띕니다. 1번하고 4번인데 역시 1번마 판타스틱 킹덤은 1억 5,700만원짜리 오랜만에 보는 상당히 고가의 말입니다. 주행심사 때 걸음이 기록이 똑같고요. 3만원 기록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일단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 사실 저는 1번 게이트 선호하지 않죠. 부산 경마장 안쪽이 무겁기 때문에 1번 선행 4가 옆에 붙어가지고 1번이 안쪽 주로를 타서 또 뒷심 부족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얘는 상위군말하고 병합시에도 전혀 안 밀릴 정도로 얘는 바로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말은 500km대예요. 체격적인 조건도 좋고 일단 초반이 13초 6이라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4번의 최저 배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나마 상대마라고 할 수 있다면 약간의 복병이라면 인기 3입니다만 닥터 오스카 정도 일단 눈에 띄는 경주라서 메리트가 없어요. 10만원 어쨌거나 한 번은 뛰어봐야 되기 때문에 1번 4번 이거 몇 배 나올까요? 2배 나오려나? 였다가 또 얼마나 때리시겠습니까? 1경주는 가볍게 1번 인정해 주시면서 4번이라든가 5번 이런 두 마필 한번 관심 갖고 말 상태 좋은 말 위주로 한번 압축을 하겠습니다. 이경주는 축이 서 있습니다. 샥합니다. 9월 17일 그리고 직전이 5월 27일이니까 한 7, 8개월 만에 뛰어서 거의 버틸 뻔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와야죠.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페로비치 안장 그리고 이편성 부진 기복마 편성입니다. 얘를 7번 샤카를 깰 수 있는 말이 안 보여요. 샤카는 축인데 후차기 원전이죠. 말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신마 같은 논스톱송 여기 직전 경주 입상한 부산소리 레딧고 여러 두가 있는데 이 강축의 저배당이 없어서 제가 이 편성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 앞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의 뒷심이 별로 없어요. 샤카는 앞에서 그냥 버틴다 본다면 앞에 나갈 수 있는 말 중에 지구력이 이렇게 좋은 말들이 안 보입니다. 논스톱성은 신마기 때문에 한번 띄워봐야 되고 부산소리가 직전 추임력을 보면서 입상을 끌어냈는데 또 그렇게 또 직전처럼 운 좋게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가 붙어서 얘를 한번 배당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아논 포인트. 팔렸을 때도 세게 안 봤어요. 이 말은 능력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게 안 봤는데 이번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 팔린다는 점이 있고 이 말을 보면은 1200 추입이 되는 말입니다. 1200 추입이 되는 말이에요. 1200에서는 추입이 되는데 이때 1300 1400 기승기수도 신인기수들 아니면 최은경이 이런 기수들이 탔는데
일단 뭐 송경인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직선에서 힘있게 몰아줄 수 있는 일단 기수이고, 앞에 나가는 마필들은 7번을 제외하고는 지구력에 좀 의문부호가 붙어서 뭐 11번 부산 소리가 뭐 직전처럼 또 올 수도 있지만 너무 보이는 말이고요. 리아넌 포인트가 훈련이 괜찮습니다. 훈련만 잘 뛰는 말이긴 한데 송경민이까지 한번 태우면서 이번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가장 좀 재밌게 보는 마필 리아논 포인트를 복병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이건 약간의 혼전론이 있어요, 사실. 맨 오브 더 맨이 뭐 거의 강추추로 팔리는데 단독 선행 나서가지고 1분 15초 2면 대단한 기록이 아니에요. 다른 말들이 센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마로 거론되는 마필이 OK 썬더인데 기승기스 권호찬이에요. 저는 기수는 별로 신경 안 썼던 사람인데 코로나 이후에 또 부산이 최근에 안쪽 주로가 무거우면서 아 기수의 어떤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많이 깨달았고 아 정말 이제 신인 기수는 놓고 승부하기에는 이제 정말 못 믿겠어요. 사실 부산의 안쪽 주로가 무겁다 보니까 이게 안쪽이 무거워가지고 내 기대만큼 못 뛴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확실한 것은 신인 기수들의 기승수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전이 좋았죠. 예전에 뭐 어느 정도 줄서기였기 때문에 신인 기수들의 입상률이 제법 됐다면 요즘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온 신인 기수의 입상률이 극히 떨어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OK 썬더는 약점도 있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이때는 중간 따라간 이후에 추입 이때도 중간 따라갔는데 직전은 3번 게이트라서 좀 수월하게 앞에 붙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아나스타샤도 있고 맨 오브 더 맨이 있어서 이 상대말들이 7번보다는 좀 빠른 느낌이 있어요. 자리 잘 잡아서 어쨌거나 직전에 입상을 끌어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거리를 줄였고 뭐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기승기수의 역량을 생각을 해보면 9번이 낫다. 결국은 9번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얘는 2연속 입상이고 아직까지 한계치는 안 보였단 말이죠. 8위 선행 쏠 거고 바로 옆에서 경주 전개하기 때문에 가장 또 좋은 자리에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9번을 일단 축으로 봅니다. 최근에 뭐 부산 최고 기수입니다. 페로비치가 주춤한 사이에 최근의 포스는 군대 가기 전에 서승훈 포스예요. 정말 믿을 수 있었죠. 군대 가기 전에 서승훈이는 정말 믿을 수 있었던 기수인데 최근에 뭐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9번을 뭐 기수 믿고 가야죠. 이 최근 부산 경마는 정말 기수빨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또 기수가 있죠. 문세영. 지난주에 어마어마 빠져가지고 쌍욕을 먹고 있는데 어쨌거나 문세영 잘 타죠. 선행입니다. 최근에 선행 나서서 DCM 부적으로 무너졌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다 와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걸음이라면 기수 등짝으로 어떻게 버티기 가능할 수 있는 마필 아나스타샤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복병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 1번부터 해서 안 되는 말은 없습니다. 안 되는 말은 없는데 조금 혼돈도가 있어요. 9번도 뭐 솔직히 기록만 보면 조금 의심할 구석은 있어서 하지만 뭐 9번이 충만히 제일 가깝고 저는 어쨌거나 선행은 나설 수 있는 8번 아나스타샤를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이거는 기복마 편성이죠. 대호평정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줍니다. 꼬시기 좋은 말이죠. 다실바 안장이고 최근에 뭐 가능성 있는 거는 계속 보여줬는데 이 말은 이때 못 뛰었을 때부터 제가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데뷔 초기에 한번 2착을 한번 센 편성에서 해서
제가 계속 따라다녔던 그런 말인데, 보면 뭐 앞다리도 높고 그래가지고 계속 안 되더니 이때 한번 끌고 왔습니다. 선행 나서가지고. 그런 이후에 최근에 앞에 붙여가지고 그나마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다 좋은 전개 속에서 그냥 앞에서 버티는 정도였어요. 올 수 있죠. 이번에도 훈련도 좋고 다 실바기 때문에 올 수는 있는데, 이게 인기 1위예요. 거의 뭐 강축처럼 지금 잡혀 있는데, 인기 1위면 이런 기복마 편성에서 과연 3위 살아남고 저배당으로 끝날 것이냐, 이런 경주는 좀 비틀어서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직전에 대호평정 담양돌풍 떼어가지고, 물론 대호평정이 담양돌풍 뭐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그냥 앞에 나간 말들이 그냥 어느 정도 버텼고, 뒤에 있었던 신비한 강자 같은 말, 또 트리플 스타 같은 추신마가 올라왔던 해당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화굿 포인트를 좀 재밌게 봅니다. 약점이 있죠. 자세가 높습니다. 주행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하지만 얘도 직전 뭐 선행을 나설 정도로 기본 선두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 기복은 보입니다만 가장 장거리 경주, 가장 센 말들하고 계속해서 뛰어왔던 그런 말입니다. 앞에 나갈 말들이 많아요. 의외로 팀스카이도 있고 3번, 2번, 5번까지 앞에 나갈 말은 많은데, 어쨌거나 금화구 포인트는 뭐 선입전개까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3번이라든가 5번 이런 말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센 말들하고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한번 10번을 이번 경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히어로맨을 추천을 드렸어요. 히어로맨을 추천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만 추천드리고 또 현장에서 서강준해가지고 빼버렸는데 왔죠. 근데 직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말은 느린 편성을 만나야 된다. 근데 이번 경주는 어때요? 앞에 나갈 말들이 많아요. 7번, 5번, 3번, 2번, 여기 10번까지. 그래서 히어로면은 이번에는 빠질 수 있는 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리는 또 부중도 이렇게 높아졌네요. 부중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워낙 큰 말이라서. 부중은 상관없는데 이 경주는 부진마 편성이지만 앞선이 빨라서 뒤에 따라가면 또 걸어 안 나오는 스타일이죠, 이 말은. 그래서 저는 10번 금화굿 포인트를 이번 경주 복병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히든 찰리 뭐 직전 선행 나서서 안 됐고요. 이 경주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앞에 나가지고 버틴 결과예요. 골드탭이 그 다음 경주 인기 끄고 사라졌고, 선셋 멜로디 같은 경우는 해당 경주에 맨 뒤에 있다가 취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편성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약하게 보고요. 결국 3번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번이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믿을 말이 없죠. 신진강호가 인기 1위라서 좀 약간 의아는 했어요, 사실. 신진강호는 추신마에 가까운데 최근에 앞에 붙여가지고 뭐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만, 또 이런 경주 생각을 해보면 좀 기복을 보입니다. 신진강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추신마였죠. 김명신이 뭐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앞선 무너지면 올라오는 그런 패턴으로 왔다가 최근에 앞에 붙이면서 나름대로 무빙 뜨고 뭐 그래서 잘 뛰고는 있는데, 과연 얘가 그 정도 센 말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23전 5세인데요. 여기에 대화전선입니다. 직전 걸음만 보면 1번보단 7번이 센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잘 뛰었죠. 근데 기록을 생각하면 전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요. 제가 뭐 혈통 잘 모르죠. 혈통 잘 모르는데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든 패션 드라마가 1800에서 잘 뛰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찜찜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1번보다는 7번이 세다라고 봅니다만, 부중도 높아졌고, 충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해피 위치를 추천드립니다. 말이 얇습니다. 말이 얇아요. 그래도 이번에 다시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입니다. 부중은 올라왔습니다. 그런 변수는 분명히 있는데 부중은 높아졌는데 어쨌거나 1800 경주거리 1분 56초 3 추입으로 버티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복병 중에서는 2번이 보이고, 사실 전 여차하면 8번 놓고 할 텐데 에이스 잭팟이 재밌죠. 빠르지 않은 보폭마입니다. 경주가 느리면 앞에도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없는 보폭마라서 뭐 중후미에 있다가 앞이 무너지면 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최근 2번의 경주는 계속 안쪽만 탔어요. 계속 안쪽만 타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못 뛴 거죠, 사실. 이때는 뭐 대여전선이 뭐 늦발을 해가지고 뭐 이기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트라이엄프 킹이죠. 이 코차입니다, 코차.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제일 재밌고, 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기수 중에 가장 찬밥 요하니스. 하지만 열심히는 몰아주고 스타트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열심히는 몰아줍니다. 오히려 에이스 잭팟하고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잭팟 배당마필로 추천드리면서 좀 고민이 사실 저도 됩니다. 2번 해피위치가 부중을 이게 극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추천드릴게요. 2번 해피위치하고 8번만 에이스 잭팟입니다. 알파와겐 같은 경우는 1800 첫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변수가 있어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있다.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복병 넣고 승부입니다. 나이스 최강이 인기 1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직전에 쏜살처럼한테 확실히 깨졌는데 왜 팔릴까요? 직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팔릴까요? 약간은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직전에 복병으로 봤습니다. 훈련이 좋아서. 근데 이 말은 스피드가 없는 말입니다. 스피드가 없어요. 근데 이번 경주 빠른 말은 많은데 안쪽에서 물론 직전도 3번 안쪽이라서 좀 찜찜한데 잘 타긴 했습니다. 근데 안쪽에서 뒤로 확 밀릴 것 같은데 1억 1천만 원짜리라서 이렇게 팔릴까요? 모르겠네요. 2번이 더 팔리는 건 저로서는 약간 이해는 안 되고요. 쏜살처럼이 액면가는 제일 어떻게 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기생기스가 모주노고요. 이때 유현명이 도주 거의 폭주했죠. 폭주 선행으로 경주 전개하고 완전 꽉 났는데 직전 경주는 어느 정도 뭐 따라갈 줄은 알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경주 전개가 됐습니다. 뷰티풀 킹이 선행을 나섰고 쏜살처럼은 뭐 중간 정도 따라간 이후에 3, 4코너에서 정말 결대로 선입으로 바로 붙여서 뭐래도 안 맞고 뭐 특별히 싸운 것도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자기가 뛰고 싶은 만큼 뛰어서 이 정도 걸음이 나온 겁니다. 물론 직전같이 탄다면 또 돼요. 그런데 직전같이 그렇게 편한 전개가 다시 나올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기에 영광의 파워, 얘는 제일 위험한 인기마죠. 계속 기대입니다. 직전에 겨우 버틴 거예요, 사실. 물론 이번에 선행 나서가지고 또 버틸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에는 뭐 쏜살처럼도 있고 크라운 펑키도 있어서 단독 선행을 나서기도 쉽지 않고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복병 놓고 합니다. 그 중에 복병 중에 한 번이에요. 고블린. 얘를 놓고 제가 승부를 못한 이유는 주행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말이 기대고 막 약간 얘도 약간 폭주하고 끌리는 느낌은 있는데 직전처럼 타면 입상 가능성이 있어요. 1400에서 1200으로 거리를 줄였고 뭐 이런 경주 생각을 해보면 단거리에서 한 방이 있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고블린 봅니다만 제가 보는 마필 더 안 팔리는 마필 놓고 할 겁니다. 복병을 놓고 한번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말씀드리면서 7경주 가겠습니다. 벌마이스타는 인정입니다. 직전에 사실 유서프한테 깨졌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그 게이트도 외곽이고 신인 기수라서 좀 의심을 받았죠. 유서프가. 근데 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골드니언 마필 또 왔기 때문에 벌마이스타는 1200까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페로비치 한 장이기 때문에 1200까지는 경쟁력이 있는 말인데 후착이 혼전이죠. 에이스 솔로몬 입상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또 요런 경주를 생각하면 또 잣나무끼를 또 사마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이제 단거리에서 센 말들이 많아서 복병이 올 수 있는데 뭐 팔리겠습니다만 김혜선이가 또 이것도 오랜만에 버닝플라이 탔네요. 또 위닝돼서는 최근에 인기만 끌고 계속 사라졌던 그런 말인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띄워질 가능성이 있죠. 더 띄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주 1등급에서 입상했던 킹 오브 더 매치도 이겨봤던 말 위닝댄서 이런 말들이 있어서 뭐 4번 7번 최저 배당으로 안 끝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배당이기 때문에 버닝플라이 뭐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뭐 훈련만큼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훈련만큼 능력은 없는 말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덜 팔리니까 배당마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4는 어쨌거나 단독선의 선행을 보장받은 그런 말이죠. 4번은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것도 한번 추천경주로 붙어보겠습니다. 이거 축이 없죠. 로키스카이부터 해가지고 대망의 길이 팔립니다. 사실 이 말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발이 빨라가지고 단거리에 3방은 있는 말인데 연투가 안 되는 어떤 단점, 연투가 안 되는 단점이 좀 있죠. 데뷔 초기 때도 그랬습니다. 데뷔 초기 그러니까 상위가 올라간 다음부터 그랬습니다. 직전에 못 온 이유는 앞이 빨라가지고 너무 멍 때리고 있다가 못 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거리가 1400을 늘려서 올 수도 있는데 너무 좀 기복을 보여요. 그래서 이 편성이 뭐 아주 약해 보이진 않고 사실 직전에 이 마신차를 보면 다 따닥따닥따닥 거의 비슷하게 돌았기 때문에 능력 차이는 없습니다. 편성이라던가 전개를 봐야 되는데 이게 빨라요. 이 편성이. 로키스카이는 모래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행 나서야 되겠죠. 여기 쏜살도 뭐 선행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직전에 오랜만에 입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미라클 드리밍, 마하 타이탄 빠른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혼전도가 있는데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는 마필 놓고 배당 노리겠습니다. 닥터 카스팅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았어요. 얘가 주로 1251kg 짊어지고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세게 안 봤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 부산일보배 대상경주 때부터 걸음을 보면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상대가 빨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게이트 여건, 이때는 상대가 빨랐고요. 이때는 게이트가 4번이고 출발이 좋지 못해서 안쪽 따라갔는데 추임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추임력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앞에서 심하게 싸울 만한 어떤 조건이고 주요 인기맛들은 부중은 높고 대망의 길이 인기 1인데 직전도 보십시오. 코차 정도입니다.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6번은 인기 1이지만 7은 복병으로 팔립니다. 대상경주에서 제일 잘 떴어요. 어떻게 보면 부산말 중에. 이때는 12번. 그래서 저는 훈련도 좋습니다. 이번에 닥터 카슨이 오랜만에 입상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거나 게이트도 7번 정도면 가장 좋습니다. 추입도 최근에 돼서 7번 정도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을 놓고 한번 배당까지 노리는 승부처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8개 경주 예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 또 대상경주 부산 광역시장부의 대상경주 일요일날 열리는데 그거 박 터지는 경주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위너스맨이 3번인 순간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 말이 뭐 7, 8번 정도였으면 좋았는데 3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대상경주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일단 건승하십시오. 제 예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